12월 3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이런저런 다짐과 결심도 하고 덕담을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새해엔 글씨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검사 출신 필적학자 구본진 변호사가 올해 펴낸 책 제목이자 구 변호사의 인생 지론이라고 합니다. 책과 사람들, 한 사람의 글씨엔 그 사람의 인생과 마음이 녹아있다고 말하는 구본진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독립 만세, 대한독립의 염원을 담아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백범 김구의 글에서부터 신간회를 결성한 조만식과 임시정부 내무총장과 해방 후 국회의장을 지낸 해공 신익희 선생의 글까지 검사 출신 국내 1호 필적학자 구본진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21년 검사 생활의 대부분을 강력부 검사로 보낸 구본진 변호사는 희대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필체 얘기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피랍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매우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게 보면 큰 업적을 이루기도 하고 나쁘게 보면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그리고 뭐 인내심도 강하고요. 그런데 좀 충동성이 있습니다. 충동성이 있어서 예측이 잘 안 되고 충동에 의해서 글씨도 칼과 같아서 글씨를 보면 그 글씨를 쓴 사람이 보인다는 게 구본진 변호사의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겠죠. 칼이라고 하는 게 수술을 하는데 쓰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게 쓰면 큰 업적을 이루지만 나쁘게 쓰면 아주 심한 범죄를 저지르죠. 정조와 정약용, 헤이그 밀사 이상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까지 고금과 동서를 넘나들며 필체와 사람을 얘기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우즈 이런 사람들 글씨를 보면 타이거 우즈는 굉장히 기가 세고 용기가 있는데 정밀해요. 또 용기가 있고 기가 세면 정밀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갖췄어요. 필체로 사람을 알 수 있다. 과연 가능한 것인지 반신반의하는 취재진에게 구본진 변호사는 다시 범죄자의 필체를 예로 들어 멸변을 토합니다. 이게 범죄자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는데 남에게 피해 주는 거를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범죄를 할 수 있는 개연성, 피랍이 강하고 남에게 피해 주는 거 개의치 않으면 당연히 범죄로 나가겠죠. 에너지는 강한데 그런 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꾸몄음이 강해요. 꾸민다는 거는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강력부 검사 시절 대구 최대 폭력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경찰 버스 2대를 동원해 두목을 체포한 전설 같은 일화가 전해지는 구본진 변호사. 구 변호사가 글씨와 필적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여 년 전 강력부 검사로 흉악범들을 상대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사실 글씨에 대한 처음에 관심은 강력부 검사 시절이었거든요. 강력부가 조직폭력, 마약, 살인 이런 사건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인범들을 수없이 만나봤죠. 수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신이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필 진술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자필 진술서를 받아놓고 보니 묘하게 공통점이 보이고 공통점 가운데에서도 차이점이 보이더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그런 거 시켰죠. 써봐라,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럼 많이 써요. 근데 그 살인범들 중에 아주 특별한 글씨체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살인범들도 같은 동기에서 시작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꽤 알고 있는 유영철 뭐 이런 사람과 김대두의 글씨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시작된 글씨와 필체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글씨 수집과 필체에 대한 공부로 이어졌습니다. 검사라고는 하지만 많지 않은 공무원 월급, 구본진 변호사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다양한 인물들의 다양한 글씨, 특히 독립운동가들의 글씨를 모으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검사하고 전 돈도 없었거든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돈 없는 뭐 평범한 공무원이
뭘 수집할 수 있겠어요? 아주 작은 글씨가 있어서 이게 뭐냐 했더니 곽종석이라는 분의 글씨인데 3만 원에 파는 거다 그러면서 저를 그냥 주더라고요, 선물로. 이거 그냥 가져라 하나. 곽종석이 누군지 몰랐는데 곽종석이라는 분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독립운동가 친필을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 점, 두 점 모은 독립운동가의 글씨가 이제는 900점에 달하고 친일파들의 글씨도 500점 가까이 모았습니다. 중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의 필적학 서적들을 사시 공부하듯 열성적으로 독학한 구본진 변호사는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독립운동가의 글씨가 전반적으로 글씨가 반듯하고 각이 많이 져 있습니다. 그게 보수적이고 좀 더 의지가 강하고 그렇다는 거겠죠. 그리고 친일파는 좀 더 유연해요. 유연하고 속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뭐 현실에 적응을 잘한다. 뭐 임기응변을 잘한다. 그리고 의지는 약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차이가 결국은 그 일제시대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지식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느냐, 친일을 하느냐. 20여 년간의 글씨와 필체, 필적학에 대한 공부와 경험을 집적해 구본진 변호사는 올해 초 한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답니다. 그리고 프롤로그에 구본진 변호사는 글씨에는 뇌의 흔적이 남아있다. 글씨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인간의 내면, 저는 그렇게 뭐 사람의 어떤 생각, 말, 행동 이런 것들은 결국 뇌에서 지배를 하는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필적학자 중에 글씨를 뇌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비렐름 프라이어라는 사람이 말을 한 건데 되게 좋은 말이죠. 뇌의 흔적이다. 범죄자가 그들 특유의 필체가 있듯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 인격이 고매한 사람들도 고유의 필체가 있으니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필체를 바꾸려 노력하라는 것이 구본진 변호사의 지론입니다. 정주영의 글씨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글씨가 뭐가 특징이 있냐 그걸 따져보면 가로선이 길다. 마지막에 꺾인다. 이렇게 이건 인내 결단력 이게 김구나 이런 독립운동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하고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글씨 분석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탁월한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글씨를 바꾸면 내면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면 사람도 운명도 바뀐다. 반신반의할 사람들에게 구본진 변호사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몇천 년 동안 검증이 됐고 서양에서도 검증이 됐어요. 프랑스에서 심리치료 이런 걸 다 필적 치료를 한다고요. 내면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성공하려면 내면을 바꿔야 되는 건데 내면을 바꾸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쉽지도 않거든요. 근데 저는 글씨 연습을 좀 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이거 해서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고 만일에 성공 못한다고 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차기 대한변협 회장을 뽑는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국내 최대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도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후보 등록은 내년 1월 5일까지인데 사상 처음 서울변회 회장 재선에 도전하는 박종우 변호사가 오늘 1차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출사표를 예고한 후보들의 면면과 향후 일정을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국내 최대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의 제96대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연임에 도전하는 제95대 회장 박종우 변호사가 첫날 1차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 2년간 95대 서울지방 변호사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 2만 회원 변호사님들로부터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2년간 95대 집행부가 해온 회무를 또 회원님들로부터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현재까지 서울변의 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변호사는 모두 3명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변의 회장 재선에 출사표를 던진 박종우 변호사와 역시 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변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김정욱 변호사, 그리고 지난 제94대 회장 선거에 이어 다시 두 번째 도전을 예고한 윤성철 변호사입니다. 서울 영동구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박종우 변호사는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변의 감사 등을 거쳐 지난 2019년 1월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해 최근까지 회장을 지냈습니다. 성균관대 공대를 나온 김정욱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3년 제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한국법조인협회장, 대한변협 부협회장, 서울변의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윤성철 변호사는 성남 성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변의 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변호사들 공부 모임인 사단법인 변호사지식포럼의 상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정욱 변호사와 윤성철 변호사는 연휴가 끝난 다음 주 초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판세는 직전까지 회장을 지낸 박종우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정욱 변호사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년간 서울변의 회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관록의 박종우 변호사와 서울변의 개혁을 주창하는 젊은 피 김정욱 변호사가 당선 티켓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년간 와신 상담하며 선거 준비를 해온 윤성철 변호사가 다크호스로 치고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벽두부터 대한변협 회장과 서울변의 회장 선거로 법조계가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우범소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범죄 소년 이미지가 물씬 풍깁니다. 법적으로는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소년 정도의 뜻인데 1958년 소년법 제정 당시부터 우범소년 용어가 법전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앞두고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법무부에 이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범소년은 소년법 4조 1항 3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소년법은 우범소년을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우범소년 사유도 적시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법안은 위와 같은 성벽이 있는 우범소년을 경찰서장이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죄를 범한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78명이었던 우범소년 송치 인원은 지난해엔 79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3년 만에 무려 450%나 폭증한 겁니다. 또 혁신이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년분류 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가운데 다른 범죄 없이 우범성만으로 위탁된 비율이 18.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우범소년으로 낙인 찍혀 소년분류 심사원으로 넘어온 겁니다. 우범소년 규정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낙인 찍기라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과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우범소년이라는 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주변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추상적인 문구로 정해져 있는데요. 학교의 장 또는 아동복지시설 장 등이 이런 우범성만을 이유로 법원에 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도 소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는 거죠. 이에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6년 11월 우범소년 규정 전체 삭제 검토를 권고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지난해 10월 우범소년 규정 삭제를 우리나라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 인권단체의 잇따르는 권고에 따라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소년법 우범소년 조항을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혁신위는 법조계와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총 2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부 자문기구로 소년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했습니다.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실제 죄를 범한 범죄 소년과 똑같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자 낙인 효과만 강화할 뿐 소년 범죄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희진 변호사는 그러면서 우범소년을 범죄소년과 동일시해서 사회에서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을 적극 운용 개정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가정 밖 청소년 등을 위한 지원과 보호 대책을 실효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지난 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 2차례 우범 사유만 개정됐을 뿐 여전히 우리 법전에 남아있는 우범소년 규정이 2021년 신축년 새해엔 폐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이제 막 시작이니 인내심을 갖고 하면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가 126명이 추가로 나와 누적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배우 곽진영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가에 따르면 곽 씨는 어제 자신의 운영하는 김치 회사가 있는 전남 여수의 한 병원으로 익송됐으며 오늘 오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네, 2020년 경자년 12월 3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